코스피 2400이 무너졌습니다. 2395 정도 나오고 있는데 1%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지금 모처럼 반등을 좀 했거든요. 6% 넘게 반등을 했는데 뭐 힘 많이 썼습니다. 정말 오르길 바랬는데 다행히 6% 넘게 올라서 좋고,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약간 돌아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로 해가지고 이제 월물 만기, 주식 선물은 한 달마다 만기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개월 만기로 돌아가는데 주식 선물은 1개월, 그리고 옵션도 그 만기가 어제 다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파생해서 이득을 얻었고,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이 한 달을 상방으로 틀어버려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먹으려고 하는 건가, 이제 뭐 위로 한번 먹고 아래로 한번 먹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 건가, 아니면은 아직 한번 페이크를 한번 더 치는 건가, 요거는 좀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좀 마음이 놓였는데 다시 또 2차전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면서 2차전지 주식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한번 해먹고 이번 한 달 만기는 2차전지 주식들로 한 번 더 파생해서 해먹으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의심을 좀 가져보면서 뉴스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뉴스라는 것 자체가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카더라라고 하면서 얘네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IL이 폐지한대,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이터가 쓴 전략이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시장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2300대로 들어왔거든요. 2400도 깨지고, 어제 말했었던 게 2007년 당시 코스피가 2000을 넘어서 2100 정도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2400이 안 되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봤어요. 17년 동안 20%가 안 되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1% 미만입니다. 복리를 계산하면. 그러면 적금에 넣은 것만도 못한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말했던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맞았던 겁니다. 그게 저는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이게 안 좋았던 영향을 줬다라 봐요. 만약에 2007년에 성공을 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5천, 6천까지 갔다라 그러면 지금 같은 부동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없었을 거라는 거죠.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올라야 국내 투자자들이요, 부동산 대신 주식이라는 대안도 있다라 생각을 하면 나중에 유동성이 넘칠 때 이게 양분돼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양분돼서 안 갑니다. 주식으로 좀 가긴 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으로 가요. 아파트로 갔다가 아파트 규제하면 빌라로 가고, 빌라 규제하면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고, 나중엔 지식산업센터로 가고, 생수구로 가고, 레지던스 가고,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안에서만 풍선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잘못되고 나면 다 같이 한번 쓸려 나가고, 이런 현상인데, 사람들이 이제 노후가 되면 불안하니까 뭐 국민연금도 상태도 안 좋고 액수가 적고 이러니까 부족한 돈을 가지고 다달이 돈 나오는 거 없어라고 하면서 부동산 뭐 월세 받는 거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만약에 주식에서도 그런 게 가능했다라면 다달이 월배당도 받을 수 있고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다. 내가 퇴직에 대해서 주식을 택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노후 인구들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형적인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경제 전체가 꼬여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주식도 못 가고 부동산도 못 가다가 주식시장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만 규제하니까 투자자들이 주식도 안 가고 부동산도 안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저렴하다, 이거 사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 장면이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싸다고 사면 싸다고 맞아요. 우리는 이 게임을 알잖아요. 이 게임의 답을 알면서 지금 또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가가 싸다 비싸다는 건요, 성장 동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 살 수 있는 평가입니다. 중고차 가서 이거 중고차 싸니까 살게요라고 하면 호구되는 거예요. 중고차 갈 때 뭐 해야 되냐면 엔진이 멀쩡한지 3박자 안 났는지 쓸만한 건지 봐야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차도 괜찮아요. 근데 자동차가 달리는 성능에 문제없는 사고여야 되는데 엔진 먹은 차를 싸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엔진 먹은 차가 뭐냐면 그 나라의 주력 업종이 박살난 상태의 지수에 투자하는 건가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 외부적인 변수만 있고, 그리고 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고 다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은 상태로 지금 우리가 그걸 싸다고 투자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케이스가 나오는지 알죠. 대표적으로 홍콩 항생지수가 그렇습니다. 2018년에 34,000이었었는데 지금 2만이 안 돼요. 19,000입니다. 그러면 그때 싸다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멸했죠. 외국인들이 싸다고 사주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버블 붕괴 이후에 성장 동력을 잃었잖아요. 증시가 20년 동안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력이 무엇이냐? 반도체랑 2차 전지예요. 반도체는 현재도 전성기를 구가하는 에이스고, 2차 전지는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될 차세대 에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의심 가는 것들이 좀 있다. 이게 정말로
쿠션을 먹은 게 맞아?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과가 안 나온 거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로이터발 카더라기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 엔진 두 개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시피 2차전지 주식들 하락세가 너무 세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반등을 세게 해도 나머지들이 끌고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싸다 비싸다 그렇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정말로 IRA를 폐지할까 안 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로이터 보도를 보면 항상 의심가요. 왜 항상 나쁜 뉴스는 로이터에서 시작을 하는가. 뭐 2명의 말을 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익명의 2명이니까 로이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익명인 건지 진짜인지는 또 알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이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방안을 주도한 사람이 콘티넨털 리소시즈라는 미국의 셰일 회사 여기는 주 생산 지역이 노스다코다주입니다. 그리고 노스다코다 주지사가 에너지 정책 전환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둘이 당연히 친환경보다는 셰일에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둘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이 친환경 보조금을 하자라고 얘기할 사람들도 아니고 애초에 이 사람들 입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둘로 인해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둘이 한 논의를 가지고 트럼프가 어떻게 결심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 가지고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스다코다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셰일 생산 2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지사는 당연히 셰일 생산을 늘려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당연히 주지사는 셰일 찬성론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당연히 석유 수요가 줄겠죠. 자신들 지역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셰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고 그냥 이 둘이서 에너지 정책 전환팀 대장이래 이렇게 얘기한대라고 하니까 의심해봐야 될 것도 있다. 지켜봐야 될 뉴스들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시장을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데 머스크도 트럼프 측근들한테 지금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란 대사를 만나서 평화 해결을 해보겠다라고도 하고 젤렌스키와 통화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이 네가 트럼프냐 이거죠.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을 선을 넘는다. 당신이 공동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눈치를 좀 잘 챙겨서 사업에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360 부근까지 갔었다가 지금 $310가 깨졌거든요. 트럼프로 오른 주식이 트럼프로 인해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증시가 어제 새벽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파월의 영향이 있었는데 발언 중에서 심상치 않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따가 저녁에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에 대해서 한 단면만 보고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어라고 의심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같은 경우는 그 뉴스 하나에 바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 뉴스가 페이크면 다시 반등을 하는 거고 그 뉴스가 진짜면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상황을 다 열어두고 나서 뉴스를 보셔야지 부안해동 한다던가 아니면 무조건 그런 뉴스는 믿지도 않아 이렇게 완전히 눈을 닫아버린다던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